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아입니다. 오헨리 단편선,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그것이 델라가 가진 전부였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1달러 87센트. 바로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크리스마스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초라한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것 말고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울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가 딸린 이 아파트의 방세는 일주일에 8달러였다. 아래층 현관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편지함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거기엔 제임스 딜링거명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델라는 남편을 그냥 짐이라고 불렀다. 짐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인 델라의 품에 꼭 안기곤 했다. 델라는 그를 다정히 부르며 힘껏 포옹해 주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흐뭇한 일이었다. 짐은 무척 다정하고 멋진 남편이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라니. 델라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돈은 적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던 그녀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갑자기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재빨리 머리카락을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이 가난한 부부에겐 커다란 자랑거리가 2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짐의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이었다.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카락은 마치 갈색 폭포처럼 잔물결을 지으며 윤기 있게 늘어져 있었다. 순간 그녀의 눈물이 낡은 빨간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코트에 쇼를 두르고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힌 채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각종 가발 취급이라고 쓰여진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춘 후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체격이 크고 피부가 하얀 상점의 여주인은 왠지 쌀쌀맞아 보였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글쎄요. 여주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모자를 벗어보세요. 우선 한번 봅시다. 모자를 벗자 델라의 갈색 머리가 마치 폭포처럼 물결치며 늘어졌다. 20달러 드리죠. 빨리 잘라주세요. 델라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게도 그 시간 이후엔 시간이 날개를 단 듯 빨리 흘러갔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후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 가게란 가겐 전부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결국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 가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짐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가게인 것 같았다. 그것은 디자인이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백금 시계줄이었다. 게다가 짐의 시계와 함께 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날 것 같았고 남편 짐을 닮은 듯 무척 점잖아 보였다. 델라는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자신이 찾던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는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어떤 모임에서든 마음 편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었다. 짐은 훌륭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계줄이 없어 낡은 가죽끈을 달았기 때문에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과 흥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도구를 꺼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보기 흉하게 깎은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짐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짐은 정말 내 머리 모양을 좋아했는데.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쥐고 식탁 모퉁이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제발 남편이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네,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 그리고 감성 충전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헨리 작가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애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또 오늘 소설가도 딱 맞게 지금 보니까 머리띠도 너무 예쁘네요. 네, 거기다 루돌프가 된 것 같은. 네, 거기다가 빨간 숄도 니트로 직접 짠 거죠. 네, 책 속 여주인공이 쇼를 네. 들렀다고 해서 저도 한번 빨간 쇼를 들러봤습니다. 들러보시고 오늘 또 직접 짠 니트 가방도 빨간색이에요. 포인트로. 네, 제가 사진도 찍었으니까요. 나중에 SNS에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보고 있어서 그런지 더 감동이 배가 되네요. 느낌이 확 안 났네요. 자, 오늘 이 책을 골라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책을 또 소개해 주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이 책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럼요. 네. 20세기 초 미국을 대표하는 단편 소설 작가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네. 가난한 부부인 아내 델라와 남편 짐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낭독회들을 이제 책을 고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관련 책을 이제 낭독해 드려야겠다 해서 20권 가까이를 읽었어요. 네. 신간부터 해가지고 그래요? 다 읽었었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건 이 책이더라고요. 역시 고전.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소환되는 영화가 있죠. 나 홀로 집에. 네. 그 햇살 씨와 가족분들의 추억 속 크리스마스를 이제 소환해 드리고자 오늘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청취자도 447 하나님도 심장이 쿵쾅댑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리 아내가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대고 있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함께 감정이입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 책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제 결말인 거죠? 네. 이제 델라와 짐이 어떤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되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빠져보시죠. 남편은 여윈 얼굴에 매우 진지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가련해 보이는 그는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집안을 꾸려나가야 하는 힘든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문 안쪽에 멈춰서서 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델라는 두려웠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경악도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다. 짐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갔다. 여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선물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머리카락은 또 자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죠? 내 머리카락은 참 빨리 자라거든요.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보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어울리는 멋진 선물을 샀는지.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힘겹게 말을 꺼냈다.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날 사랑해 줄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정말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팔아버렸어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화내지 말아요. 그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판 거니까요. 델라는 짐에게 기대어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어요. 이제 식사를 준비해도 될까요? 델라가 애처롭게 이야기하자 그제야 짐은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델라를 꼭 껴안았다. 잠시 후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 포장을 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 당신이 머리카락을 자르든 자르지 않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엔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상자를 풀어보면 왜 내가 잠시 동안 멍하게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가늘고 흰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아!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가 준비한 상자 안엔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한 세트의 핀이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상점의 진열장에서 보고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핀이었다.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감히 가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꿈꾸어왔던 핀. 잘라버린 그 고운 머리에 꽂으면 정말 잘 어울릴 빛깔의 핀이었다. 이 핀이 드디어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정작 그 선물을 더욱 빛나게 할 머리카락은 없어진 것이었다. 델라는 그 핀을 품속에 꼭 껴안고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 걱정 말아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요. 델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에게 아직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시계줄을 올려놓고 그에게 내밀었다. 짐, 참 멋있죠? 온 시내를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이젠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당당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시계를 이리 주세요. 이 시계줄과 당신 시계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야겠어요. 델라,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사용하지 말고 잘 간직해두도록 하지. 지금 바로 사용하기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사실 당신의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느라 시계를 팔아버렸어. 자,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성찬을 즐겨볼까? 네,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다들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애잔하면서 그 사랑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그죠? 서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팔아서, 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을 팔아서 또 팔아버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당분간은 델라와 짐 둘 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제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땐요. 그냥 가난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보다 했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다시 읽어보니 남편 짐이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네. 가장이에요. 그래요. 또 아내는 또 더 어리겠죠. 네.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의 이제 무게와 또 이제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아내의 마음이 또 느껴져서 네. 예쁘기도 하고 또 네.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말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주변을 돌아볼 그런 마음도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떤가요? 크리스마스 선물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우리 현애 씨는 선물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네. 교실에서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서로 만들어서. 반짝이 금색, 은색 반짝이 풀로 이제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 쓰고 네. 어떤 솜씨 좋은 친구들은 입체 카드도 만들어서 만들고, 줬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 같은데 한
해 동안 네네. 그렇게 소중하게 빼곡하게 편지를 써서 주니까 감동받고 그래요. 미안한 마음도 네, 들고. 더 잘해줄 걸, 친하게 지낼 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손글씨로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진짜 오랜만에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그 감동이라니. 그러면서 옛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밤새 진짜 크리스마스 카드 직접 자르고 붙이고 반짝이풀 하고 또 색색깔의 그쵸 네. 색연필로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열심히 써서 정말 밤샜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나눴던 그런 추억들 요즘 많이 좀 흐릿해졌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네. 이제 친구들의 마음이 이제 또 담겨 있으니까 더 좋지 않았나 또 싶어요. 네, 정말 요즘에 그 사랑 가득한 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안 나잖아요. 요즘에 캐롤도 잘 안 들리고. 계속 이제 추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최근 2년 동안은 예전에 즐겼던 그 일들을 계속 네. 추억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맞아요. 네. 이 가운데서도 우리도 또 여러 가지 행복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더 물씬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애 씨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이제 책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온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속을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부부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선물의 정성만은 이들이 최고다. 그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빛나는 동방박사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